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직업 혹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들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디지털 노마드가 무엇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생활하는지, 사람들은 왜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참고로 저는 5개월차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온라인만 연결되어 있으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요. 어떤 하나의 특정 직업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형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 디지털 노마드는 온라인상, 그러니까 웹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하진 않아요. 간단하게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 정도만 있으면 대부분 일을 그냥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카메라라던가 영상 장비 정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은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온라인의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곤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업무를 관리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사진을 편집한다거나 영상 편집 같은 것도 모두 다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디지털 노마드는 그렇게 많은 뭔가 장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도 인터넷만 잘 연결되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한 직업은 엄청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대부분의 일들이 웹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프로그래머 그리고 디자이너 아니면 저처럼 마케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4월 달에 스페인 갔을 때에도 커플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디지털 노마드였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남자분이 프로그래머였고 여자분이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막 일한다고 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거든요. 그 외에도 유튜버나 블로거, 포토그래퍼, 영상 편집자 아니면 번역가 같이 이렇게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고, 그 일들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디지털 노마드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자 할까요? 사실 초창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 대도시에 살 이유가 없어. 내가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긴데 여기에서 계속 살 이유가 없어 라고 했던 분들이 좀 사람도 적고 그러면서 인프라는 잘 되어 있고 물가도 좀 저렴한 곳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욕구들 때문에 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일의 형태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저만 해도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저 집에 있어요. 집에서 그냥 일을 하는데 재택근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마음만 먹으면 여행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처럼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서도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각 개인이 이제는 나의 브랜드를 갖고 싶고 혹은 나의 이름을 건 어떤 상품이라던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욕구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SNS가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그게 가능해진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 주변에도 집에서 뭔가를 만들다가 그걸 사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서 그걸 조금씩 팔다가 SNS에 올렸더니 반응이 더 좋아서 사업으로 커진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종속되거나 어떤 한 장소에 종속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삶의 형태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일들이 웹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디지털 노마드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어요. 주로 발리, 태국, 그리고 대만, 아르헨티나 이렇게 약간 물가는 싸면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를 선호를 많이 하고, 사실 한국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저 스페인에 갔을 때도 계속 블로그에 글을 쓰고 막 이랬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막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으면서 물가가 싼 곳들이 디지털 노마드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도시 한 달 살기라던가
그러니까 한 도시 한 달 살기라는 거는 한 도시에 한 달씩만 살면서 이제 이주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배낭여행자처럼 배낭 메고 여행 다니는 디지털 노마드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나라들을 이동하면서 사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디지털 노마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노마드로 어떻게 일을 시작하느냐는 제가 봤을 때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좋으니 이 일을 계속 맡아달라 라고 해서 전에 했던 회사와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디지털 노마드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봤고, 아니면 저처럼 아예 회사를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거죠. 일감을 딴다거나 혹은 새로운 일을 만든다거나. 이제 전통적인 방법의 일감을 따는 것은 자기 발품을 팔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서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 SNS를 만들었고, 거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재능들에 대해서 글을 썼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뭐 강의를 한다거나 혹은 실제 그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도록, 역으로 연락이 오도록 그렇게 이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는 재능 공유 사이트, 그런 데를 이용해서 자기의 재능을 판매하거나 혹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디지털 노마드가 제가 되어 보니까 첫 단추를 깨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 일을 잘 해내고 나면 다음 일은 굉장히 잘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전문성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시작을 많이 하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직업, 혹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들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지금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대기업에 갔다고 해서 다 즐거운 삶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다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직업 혹은 일 혹은 삶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 아래쪽에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